주말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은 많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될 만한 소식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비트코인 바닥론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키리와 아크 인베스트 분석가들은 최근 코인데스크 TV에 출연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장기 보유자들에 의한 비트코인 공급이 소폭 증가한 것을 가리키며 비트코인이 건설적 상황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장기 보유자들의 비용 기준이 단기 보유자들의 비용 기준을 실제로 넘어가 버렸다. 이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바닥 신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연준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 연준의 정책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큰 강세 신호를 보이든지 말든지 간에 더욱더 크게 시장 가격에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사이에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는 고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래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날마다 거의 날마다 100개 이상씩 사서 모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관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도 나오곤 하는데요. 이 정도의 자금력이 있으면 개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거나 파는 사람은 팔고 사는 사람은 사는 비트코인. 한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1937년도, 2000년도, 2008년도 때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S&P 500 보시면은 이 하얀 선이 지금 2022년도인데 다른 과거의 차트를 따라서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대로 쭉 같이 간다 그러면 조만간에 저점을 갱신하고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움직임만 두고 봤을 때 변동성만을 따져봤을 때 다우존스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컸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살벌하게 움직이는 미국 증시, 아무래도 미국 채권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디커플링 한번 가보는 것은 어떤가?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희망회로 돌려봅니다. 사람들마다 비트코인 바닥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는 가운데 데이브 더 웨이브를 비롯한 여러 유명 분석가들은 나름의 지표를 꺼내들면서 지금보다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매수 적기임은 확실하다.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바닥가를 나타내는 그런 다양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적기임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틀봉 차트인데 RSI가 과매도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 이런 식으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을 때가 바닥 구간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매수 들어가기에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 살살살살 야금야금 분할 매수 가지야. 그럼과 동시에 갖다 붙이는 그런 패턴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이아몬드 바닥 패턴이 또 나오기도 했었다. 이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추세 전환 가지야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좀 가지야. 자, 그런가 하면은 트레이드 SD 분석가 최근에 지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21,500달러 선까지 오르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한번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매튜 하이랜드 같은 경우는 상승형 쐐기를 봤을 때 18,200달러까지는 한번 다녀오지 않겠느냐. 물론 그 후에도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 반면에 유명 분석가 비잔틴 제너럴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19,200달러까지 한번 흘렀다가 결국은 상승으로 갈 것 같다. 가기 전에 개미들 한번 속여서 턴 다음에 오를 것이다. 지금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큰 움직임은 위로 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일단 한번 내릴 거야. 왜냐, 지금 RSI를 보니까 지지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서 내려가지고 한 18,000달러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거 10,000달러 간다라고 속인 후에 V자 반등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이 RSI를 근거로 해당과 같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여전히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 정확히 방향성을 알기가 힘들죠.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 그리고 연준의 발광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돈과 자본 그리고 관심이 이 하락장이 진행되는 속에서 천천히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기미가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최근 모습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좀 더 자유로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부터 쭉 빠진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만 않으면은 알트코인도 돌아가면서 펌핑을 한 번씩 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페이팔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의 계정에서 페이팔에서는 $2,500씩 압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정신병자들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객의 지갑에서 고객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한다 그러면 돈을 빼간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검열에 환장한 인간들이 아닌가. 거기다가 고객의 돈까지 당연하게 훔칠 수 있다라는 태도, 이런 면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왜 세상에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내 지갑 안에 있죠. 은행도 페이팔도 내 지갑에 있는 내 비트코인 훔쳐갈 수 없습니다. 이어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권고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가 다음 주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표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표준들을 들고 나올 것인가?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규제들이 나올 수 있기를 그래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뉴스. 자,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 이제는 리딩방 사기꾼들이 리딩방에서만 그치지 않고 코인 업체와 직접 이 작당을 하고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을까? 투자 리딩방 사기단과 코인 발행업체에 짜고 치는 고수도. 이들은 암호화폐 시세 조정을 통해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우리가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드겨가지고 사기를 많이 쳤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려든 사람들도 문제가 있죠. 시세 조작한다는데 그거 듣고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사기도 사기인데 같이 나쁜 짓인지 알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분들도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소식 잠깐이나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다음 주 제가 공지를 미리 드렸었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제가 방송을 못하게 되거나 영상들이 늦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나마 나온 소식들 도움되셨다면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와 좋아요와 댓글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